평균 수명은 올라가고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혈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의 목숨줄도 막힙니다. 따라서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혈관을 더 젊어지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경제신문사 출판 김동익 지음의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려 30여 년간 혈관 질환 명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간 얻은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혈관의 중요성과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그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젊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책에서 제시해 줍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갈 타이밍. 혈관 질환 초기 증상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질환이 그렇듯 혈관 질환도 중증으로 진행되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하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들은 초기 증상 혹은 전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요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 뇌졸중. 혀가 잘 안 움직여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 수 없다. 단어 구사 능력이 소멸된다. 시력에 장애가 발생한다. 커튼이 쳐진 것처럼 일정 부위 시야가 소멸된다.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떨어진다. 감각 혹은 운동장애.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의식이 잠깐 사라졌다가 회복된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심근경색. 흉통.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느낌.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 누르는 느낌. 쥐어짜는 느낌. 뻐근한 느낌. 답답한 느낌. 방사통. 흉통이 어깨와 목, 그리고 팔로 퍼지는 느낌. 복부 대동맥류. 배에서 맥박이 있는 덩어리가 만져진다. 파열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특이 증상은 없다. 하지동맥 폐색증, 버거시병.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장딴지에 경련이 발생한다. 발이 창백하고 차갑다. 다리와 발에 감각이 둔해진다. 발톱이 느리게 자라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당뇨발. 발바닥에 이상 감각이 발생한다. 자갈밭을 걸어가는 느낌, 저린 느낌, 시리고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심한 통증 등. 조그마한 상처에도 열이 나고 잘 낫지 않는다. 발톱이 느리게 자란다.
하지정맥류. 다리 피부 밑에 비정상적으로 푸르거나 붉은 정맥 혈관들이 보인다. 다리는 많은 양의 혈액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하지정맥류는 심장 질환과 무관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 관련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심부정맥 혈전증. 팔 혹은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팔 혹은 다리의 피부가 검푸른 색조를 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급성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위의 증상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한다. 림프 부종. 팔 혹은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 팔 혹은 다리의 피부가 우윳빛의 색조를 띈다. 간헐적으로 팔 혹은 다리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통증과 함께 전신에 고열이 발생한다. 림프 부종은 만성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방금 증상들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다. 혈관 노화, 막을 수 있다. 혈관 노화는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혈관 탄력성을 키우고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며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혈관 노화를 막을 수 있다. 혈관이 노화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증가한다. 즉, 혈관 노화는 혈관 나이를 올리는 주범이다. 성인병으로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은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혈관 노화의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담배는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역시 혈관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혈관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먼저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 탄력성을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음식 조절을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기존 성인병을 잘 치료받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혈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혈관 수명이 20년 늘어나는 식단.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성인병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기본 식단을 만들고 그 외 세세한 부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절한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성인병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칙을 고려해 기본 식단을 만들고 세세한 부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1차적으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동맥경화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유도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중성지방의 흡수를 줄이거나 체내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원칙 7가지. 1.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게 된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지방 성분 중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포화지방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7% 이내, 콜레스테롤은 하루 200m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카놀라유와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과 땅콩,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따라서 요리할 때 적당량을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먹도록 하자. 3. 염분 섭취를 조절한다. 짠 음식은 심장에 무리를 준다. 따라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염분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국, 찌개, 탕, 김치, 젓갈, 장아찌, 인스턴트 식품 등을 최대한 자제하자. 4. 탄수화물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50에서 60%로 제한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밥이나 빵, 떡, 국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열량 섭취가 많아져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된다. 간식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다. 5. 식이섬유는 하루 25g에서 30g 섭취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장내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시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식이섬유를 하루에 25g에서 30g 정도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이를 위해 끼니마다 잡곡밥과 2접시 분량의 채소를 먹으며 하루 한두 번 정도 과일을 먹어야 한다. 6. 유산소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체중은 몸 안의 모든 조직과 수분 등을 합친 무게다. 동일한 체중이라고 해도 골격량이 많으면 건강한 체중이 되고 반대로 지방이 많으면 비만이 된다. 7. 과음을 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시면 체내 중성 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맥혈관이 건강해지는 식사. 일반적으로 혈관에 좋은 식단은 동맥경화 혹은 비만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때문에 정맥혈관에 좋은 음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동맥질환만큼 정맥질환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특히 정맥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맥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음식 관리는 필수다. 정맥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비타민. 비만과 변비는 정맥질환, 특히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따라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비만과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귀리, 밀, 현미, 도정하지 않은 곡물, 잎이 풍부한 야채, 브로콜리, 아보카도, 당근, 아마씨, 견과류, 콩 등이 있다. 특히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기능이 있으며 정맥 혈관벽을 강화시켜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대부분의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지만 특히 브로콜리, 케일, 물냉이, 시금치, 붉은 양파, 마늘, 감귤류, 사과, 블루베리 등에 많이 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맥 혈관벽에 콜라겐과 탄성 섬유를 풍부하게 만들어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수축과 이완 기능을 증진시켜 정맥 순환을 개선시킨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양파, 시금치, 딸기, 파인애플, 감귤류 등이 있다. 비타민 E는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비타민 E는 정맥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다리 경련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망고, 올리브 오일 등이 있다. 비타민 B6과 비타민 B12는 혈전 형성을 예방하며 비타민 B3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곡물, 칠면조, 참치, 바나나, 토마토, 후추, 당밀 등이 있다. 비타민 K는 상처가 생겼을 때 피를 응고시켜 출혈을 멈추게 한다. 또한 모세혈관과 같은 미세한 혈관들을 강화시켜 모세혈관을 터지지 않게 해준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류, 브로콜리, 파슬리, 미니 양배추 등이 있다. 정맥 혈관을 망가뜨리는 식사.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수분량이 많아져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하지 정맥류가 생길 위험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통조림, 냉동육, 가공육 등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변비가 있는 경우 배변 시 복압이 증가하므로 정맥 순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사.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신 혹은 손과 발 등의 말초 조직에 냉증이 생길 뿐 아니라 통증 및 기능장애,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요약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이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도 있지만 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음식들도 있다. 먼저 양파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양파는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동맥과 정맥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 오메가3는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등이 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준다. 시금치, 양배추 등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다. 질산염은 인체 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도 한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의 경직도를 완화시키며 일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호두에는 알기닌, ALA,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체내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자극한다.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관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혈류 개선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토마토는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 또한 항염증 효과와 혈액 응고 방지 효과도 있다. 딸기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춰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며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석류는 항산화 물질과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인체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을 늘려준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건강해지는 이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한다. 꾸준히 운동하면 모세혈관망이 넓어지고 혈관들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잘 된다. 동맥혈관의 가장 내면에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다. 이 세포에서는 혈관 건강에 중요한 일산화질소를 생성한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된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준다. 실제로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 양을 측정했다.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일산화질소 양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해 있었다. 운동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양이 많아지며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된다. 또한 운동을 통해 나온 땀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 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스트레스가 해소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다. 그렇다고 무작정 운동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상인은 운동 능력의 50% 정도부터 시작해 85%까지 점차 높이는 것이 좋다. 고혈압 등 심장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의 경우 더 낮은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관을 되살리는 운동. 유산소 운동은 운동 중 산소 공급을 통해 체내에 저장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 사용한다. 적당한 강도로 비교적 오랜 시간, 10분 이상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운동으로서 조깅,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등이 있다. 유산소 운동은 인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체지방이 제거된다.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킨다.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폐, 심장 기능도 향상된다. 무산소 운동은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에너지를 이용한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단거리 전력 질주, 다이빙, 역도, 필드하키, 근력 운동 등이 있다.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거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지만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므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혈압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서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조직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동맥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며 모세혈관이 발달한다. 그러나 근력 운동은 근육을 수축시켜 말초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심장질환 환자라면 광범위한 근육을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근력 운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근육이나 인대 등을 충분히 늘려주는 운동이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면 몸 전체에 갑자기 피가 몰려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칭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끝난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몸이 늙어감을 느끼는데 그것을 더욱 절실히 실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통해서 내 혈관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혈관 상태는 몸 전반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외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반대로 혈관이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면 외적으로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혈관 건강은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만약 좋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들을 배우고 익혀가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이 책에는 혈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